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중개 업무상의 의무. 우리 기본서는 150페이지. 자, 150페이지에 자, 5장에 이제 중개 업무상의 의무가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뭐냐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오브로 하기 위해서 사장에서 경영상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개공 이야기, 고용인 직원 이야기, 사무소 이야기, 인장 도장 이야기, 휴업에 관련된 내용. 자, 5장으로 오게 되면 5장은 이제 중개 업무할 때 어떻게 중개 업무를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하느냐 해서 이제 주요한 법상의 의무가 8가지의 주요 의무가 나오거든요. 첫째가 기본 윤리. 윤리적으로 중개하자. 신의성실 공정중개 비밀준수. 그 다음에 중개 계약. 의뢰 받을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개 계약을 체결해서 물건에 대해서 중개해주기로 계약을 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물건 조사 확인해야 되지. 어떤 물건인지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물건 보여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물건에 대한 설명 의무. 설명해서 거래가 되면 거래 계약서 작성하고 또 설명했다는 증거로서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서 쌍방교부합니다.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매매 대금을 안전하게 등기 받을 때까지 예치합시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 중개 과정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될 부착귀 의무, 금지행위. 그리고 중개 사고 나면 손해배상 책임. 돈 물어주세요. 돈 없는데요. 곤란하니까 보험을 미리 설정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8가지 주요 의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1, 2로 두 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시간이 꺼져버렸다. 자, 시간을 다시 올려볼게요. 자, 이 스탑워치. 자, 시작. 자, 그러면 기본 윤리부터 갑니다. 우리 PD님 편집하기 힘드시겠다. 자, 기본 윤리 갑니다. 자, 기본 윤리입니다. 29조 1항 전문직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어머나 품위 유지 신의성실 공정하게 중개업무 수행하세요. 이것은 개공하고 소공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다는 전제 하에 개공하고 소공은 중개 업무 수행하죠. 그럴 때 중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간에 개입되는 거니까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 수행하세요. 이것은 법 이전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기본 의무다. 그런 말이고, 자, 2항 비밀 준수 의무. 중개 업무 하다 보면은 의뢰인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비밀은 무덤까지는 지켜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보존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 이것이 포인트가 돼요. 중개 보조님도 커피 타다가 의뢰인의 비밀을 들어서 알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보조님도 의뢰인의 비밀은 지켜줍니다. 언제까지 지켜주느냐? 무덤까지는 가지고 가는데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칼을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직을 떠난 후에도 중개사무소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는데 만약에 특별한 사유도 없이 비밀을 누설했다면 처벌됩니다. 어떻게 처벌되느냐? 시험 잘 나옵니다. 1년 1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죠. 왜 1년 1천이냐? 비밀 준수 위반은 비밀, 그 비업의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비업이니까 뭐다? 1-1이 돼요. 1년 1천, 1년 1천, 1-1. 이걸 지적법에서는 1의1이라 하죠. 1-1이 아니라 1의1. 뭔 말이래? 자, 어쨌든 1년 1천으로 처벌된다는 거 시험 잘 나오고요. 반의사 불벌죄. 이것도 다 비업이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서는 불벌, 처벌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밀이 누설된 의뢰인들이 판사님, 검사님, 비밀 누설한 보조님을 처벌하지 마세요. 비밀이 있는 우리들 잘못이죠. 왜 보조님을 처벌합니까? 해서 처벌하지 마세요. 그러면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에 반대해서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의사 불벌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으로 갑니다. 중개계약은 어떤 계약이죠? 매매, 교환, 임대차의 거래 계약이 아니라 중개에 대한 약속이에요. 중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뢰인하고 개업 공인주의 사이에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 두 종류가 있죠. 하나가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다 의뢰한 상태에서 다른 사무소에 막 의뢰를 해놓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그 개공에게만 복비를 주는 형태. 이것을 일반 중개계약. 자,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 업자를 지정해요. 다른 사무소 의뢰하지 않고 당신한테만 전적으로 속하는 전속권을 드릴 테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우리 집을 중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딴 데 가서 의뢰하면 안 돼요. 알았다니까요. 이것이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반 중개계약. 자, 동글로 1번. 의뢰인은 일반 중개에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공은 작성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래요? 자, 중개계약은 구두로만 가지고도 성립되는 낙성 분료식 계약입니다. 낙성 분료식. 구두만 가지고도 전화 한 통 때려가지고 우리 집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끊어버리면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에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딱 끊었는데요.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글로 써주세요. 자, 의뢰인은 명확하게 합시다. 일반 중개계약서 글로 써주세요. 복비 깎아준다고요? 글로 써주세요.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을 받았을 때에 우리 개공인가 작성을 해줄 의무가 있느냐? 아무리 법 규정을 찾아봐도 요청받았을 때에는 작성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 요청은 의뢰인이 할 수 있어도 우리 개공인은 작성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작성 의무가 없어요. 자, 만약에 작성을 해준다고 가정하게 되면 정해진 서식이 있느냐? 이 종이 쪼가리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느냐? 그 얘기인데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이 그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해놓고 지금 현재 권장된 양식 서식은 있습니다. 있는데 권장에 불과하니까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사용 의무 없음. 몇 년 보관하라 하는 보관 의무도 없음. 자, 그래서 결론은 일반 중개계약일 때에는 의뢰인은 명확하게 합시다. 작성 요청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권장 서식을 정해서 권장하고는 있지만 우리 개공이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거. 시험은 요거 나옵니다. 개공에게는 작성 의무 없다. 사용 의무 없다. 보관 의무 없다. 그래서 일반일 때는 의무가 개공에게는 없다. 요 시험 문제예요.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일반 중개 계약의 내용을 글로 써주지를 않아요. 써주세요. 뭘 써줘서 주기는 안 써줘요. 나중에 거래가 되면 매매 거래되면 매매 계약서 써주면 되지. 뭘 의뢰 내용을 글로 써달라고 합니까? 내가 복비 깎아준다고요. 깎아줄게요. 글로 쓰세요. 뭘 써달라 그래요? 깎아준다니까. 내 말을 못 믿어?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지고 내 이빨을 바라봐. 내 이빨을 믿어야지. 왜 못 믿느냐? 안 써줘. 현실적으로 안 써주고 계속 이제 복비 깎아드릴 테니까 다른 데 가서 계약하지 마세요. 제가 복비 깎아드릴게. 구두로 계속 해놓고는 나중에 거래가 되면 복비 다 주세요. 깎아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일반 중개계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여지가 없는 선진화된 제도가 없을까? 그래서 임금님나라 일본을 보니까 일본에서는 전속 됐을까? 전속 계약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이 93년도에 우리 법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자, 전속은 특정 경우를 딱 정한다 그랬어요. 당신한테만 의뢰할 거예요. 그리고 전속 의뢰를 받게 되면 오케이 했을 때 책임지고 중개해 주겠습니다 했으니까 책임 중개와 관련된 의무사항들이 쭉 발생이 돼요. 요시 시험에 100% 반드시 나와요. 자, 기억에 전속 중개계약서를 꼭 작성해서 교부를 해줘야 돼요.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법에 정해진 강제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는 복비 깎아드릴게요 했죠.
그러면 복비를 깎아준다는 꼭 기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복비 깎아준다. 꼭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복비 가지고 의뢰인하고 개공 사이에 분쟁을 발생시킬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글로 쓰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선진화된 제도고 분쟁의 여지가 많이 없는 형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억에 전속 중개계약서 강제 양식을 작성을 해야 되고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증거로서 또 몇 년 보관한다? 3년 보관해야 되고 자, 니은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속일 때는 물건을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을 공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며칠 내에 공개를 쳐줘야 돼요. 7일 공개 치세요. 7일 비공개 요청 시에서는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7일 내에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물건을 내놔야 됩니까? 오른쪽 일간신문 또는 똥매빵 거래정보망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물건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신문 광고 때리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물건 올려놓으면 되는데 며칠 내에 한다? 7일. 오케이. 자, 디귿 공개한 내용을 서면 문서로 의뢰인에게 알려도 주고 리얼 업무 처리 상황도 계속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서 딱 작성해서 서면 문서로 의뢰인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뢰인이 전속권을 줬더니 이 전속 개공이가 어떻게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속 의뢰한 전속 의뢰인은 이 전속 개공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속이 터져 버려요. 그러니까 답답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황 보고도 하는 거지.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치라고 있습니까? 콩나물 팍팍 무셔셔요. 2주일치가 한 번 이상 상황 보고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또 2번 전속 의뢰인의 의무. 자, 전속 의뢰인도 개공에게 전속권을 줬으니까 전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유효기간 원칙은 3개월 전속권 드릴게요. 별다른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석 달입니다. 온리유 3개월. 네, 기억.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다른 사무소 통해서 물건을 팔아먹었다. 전속업자를 배신한 거예요. 약정했던 보수의 100%를 위약금으로 다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자, 니은 전속 개공이가 매수 쪽을 소개해줬는데 전속 매도 의뢰인이 전속업자 소개로 알게 된 그 매수인과 전속업자를 빼버리고 직거래하는 거예요. 직거래. 물건을 봐버렸고 사람을 봐버렸으니까 중개업을 하는 우리 개공을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것도 전속일 때는 전속 개공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거예요. 배신. 약정했던 복비 100%를 다 위약금으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은 직거래예요. 의뢰인이 전속업자 소개로 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업자에게 의뢰해서 거래된 것도 아니고 혼자 스스로 어디 가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 혼자 어디 가서 팔아 먹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안타깝게도 우리 전속업자가 100%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정했던 보수의 50%에서 비용만 받을 수가 있어요. 전속 업무와 관련해서 광고도 하고 정보 공개했죠. 광고비 같은 그 비용을 약정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약정 보수가 100만 원이었는데 광고비가 70만 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전속 의뢰인이 혼자 어디 가서 팔아 먹은 거예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서발상을 한 거예요. 그때는 비용 70만 원 중에서 약정 보수 100만 원 중에서 50% 범위 내에서 5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만 원이 손해 보는 거예요. 전속업자 열받으니까 한마디 하죠. 이런 스발상을 보았나. 이런 스발상. 자, 그래서 스발상일 때는 약정 보수 50%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그 밑에 가시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중개해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중개라는 그 약속한 물건에 대해서 우리 개공은 조사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물건이냐?
조사 확인하고 그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물건 보여주고 설명하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 거래가 완성되기 전, 전자가 빠졌네. 전자 완성되기 전에 누구한테 설명한다? 취득 동의.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물건 보여 설명하는 거예요. 이전하려는 집주인한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하려는 매매 같으면 매주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할 때는 이빨만 가지고 설명했다면 이빨 5개가 뽑혀요. 그러니까 반드시 설명의 근거 자료, 대장, 등기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두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2번 거래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설명한 내용을 증거 자료로 무엇을 작성한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설명서는 법에 정해진 강제 양식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4종류가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용, 그 다음에 임목, 광업, 공장에 대한 용 해서 4가지 종류의 법정 강제 양식이 있더라. 물건에 따라서 그걸 선택해서 그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하고 가로 열고 소공이 그 물건 같이 담당했다면 담당한 소공도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까지 해서 3통을 써서 쌍방교부하고 하나를 보관하는데 몇 년 보관한다? 3년 보관. 공인전자무센터에 자동 보관된 경우는 전자설명서 작성하는 경우 그때는 자동 보관소로 넘어가거든요. 그거 아니고 종이 쪼가리로 작성 교부했다면 하나를 3년 개별 보관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밑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종류 몇 종류 있다? 4종류. 그쵸? 4종류. 동그라미 2번 강제 양식이니까 이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아무 종이에다가 설명서 써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양식이 있다는 거. 그 양식대로 작성을 해서 쌍방교부하고 하나를 보관하는데 몇 년 보관? 3년 보관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확인 설명까지 보신 거예요. 잠깐 끊었다가 이제 거래계약서하고 그 뒤에 보정 설정까지 또 가겠습니다. 이따 봬요. 제발. 공인